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인 컨셉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경영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. 요즘의 투자자가 어떤 경영을 하는 거를 원하냐, 어떤 아이템을 원하냐,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. 그 투자자를 신경 안 쓰고 투자자들은 바보여가지고 이 기술을 내 기술을 못 알아보네 이렇게 할 거면 자기 돈으로 해야 돼. 자기 돈과 자기 지인들 돈으로 해야 되고, 어쩔 수 없죠. 그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으려면은 벤처 캐피탈이 바보라고 욕할 게 아니에요. 어쨌든 벤처 캐피탈이 원하는 그런 경영 전략,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혹은 뭐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런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회사는 투자 뭐 한 1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뭐 혹은 5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뭐 100억 받는다 그랬다가 돈이 잘 안 모여가지고 그래도 관심 있는 투자자한테 뭐 한 30억만 받으려고요.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려요. 자, 이번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? 이루려고 하는 거를 이루려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냐?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뭐 이번에 그냥 지분 밸류도 떨어졌고 그래서 조금만 받으려고요. 이런 것들은 이루려고 하는 거,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제대로 잘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뭐 투자 유치 상황이 지금은 또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또 어려운 시기가 뭐 사이클로 도니까, 자, 이 정도 펀딩이 되면은 요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, 만약에 펀딩이 더 되면 이런 것까지 더 해가지고 회사를 빨리 키우겠다, 뭐 이런 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제시가 되어야, 그래 뭐 이번에 50억 원 투자 받는구나라고, 그게 뭐 타당하구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. 그리고 투자자들은 뭐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고요.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모델이어야 됩니다. 저도 이제 심사역으로 있으면서 한투파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했던 게, 우리 회사는 큰 돈은 못 벌어도 진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. 2배는 무조건 벌 수 있다. 이런 거에는 벤처 캐피탈들 관심이 없어요.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. 기본적으로 뭐 일단 시리즈 A 투자를 하려면은 한 4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그런 규모를 원하기 때문에, 그러면은 코스닥에 상장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3천억 정도가 나오려면은 진짜 타겟하는 시장은 굉장히 커야 됩니다. 아주 특수한 니치의 뭐 시장 자체가 뭐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다 해도 뭐 100억밖에 안 되고 글로벌로 진출하기 애매하다. 그런데 이 100억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. 이런 거는 투자자들 관심이 없고요. 이게 나중에 상장을 하더라도 그 주가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시장 규모는 이제 굉장히 큰 거를 이제 지향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또 받는 거죠. 큰 비즈니스 할 게 아니면 투자 안 받고 그냥 천천히 그냥 지인들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 덜 받고 합니다. 무조건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빨리 키워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회사도 투자를 받으면 투자를 받을수록 팡팡팡 빨리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는데 5년 후에는 상장을 할 수 있다. 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리고 투자 성공의 근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, 자, 투자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많이 놓치는 개념들이 있어요. 자,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줄게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상황이 좀 몰입이 되는데, 회사는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, 여기에서 그 개념이 더 발전을 하지 않아요. 그런데 회사는 투자자들한테, 야, 이거 지금 네가 10억을 투자를 하면은 3년 있다가 50억으로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줄게가 투자 유치의 전체 워딩이에요. 혹은 뭐 지금 5억을 투자를 하면은 지금 당장 팔 수는 없고 5억을 투자를 하면은 7년 후에 회수를 하는데 이 5억 투자하면 500억이 되게 해줄게 라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같이 연계해서 보면,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회사들한테 우리 엑시스는 어떻게 해요?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회사는 약간 뭐 속상한 것도 있고, 뭐 투자하면서 엑시스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되는데,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. 돈을 대규모로 리턴을 얻으려고 투자를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30억을 넣으면은 이 회사는 이 돈을 언제 몇 배로 불려줄 거야? 어떻게 불려줄 거야?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, 일단 전체 워딩은 내가 30억 투자해주면은 나는 언제 얼마로 회수를 할 수 있어?
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, 그러면 회사는 자,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할 거고,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5년 뒤에는 이걸 다 달성을 하면 5년 후에 상장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회사가 3천억이 될 거야. 그러니까 너 이번에 뭐 30억 투자한 게 나중에 150억으로 뭐 5년 만에 이렇게 버는 거 대단하지 않아? 정말 좋지. 이거 투자 안 하면 너는 바보야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자들한테 말이 먹혀요. 그런데 그 투자자들은 이제 보면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 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뭐 거래소가 또 안 좋게 보는, 혹은 또 어쨌든 거래 플랫폼은 상장 관점에서는 좀 애매해요. 그리고 뭐 핀테크도 대부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거래소가 그 대부업과 연계되는 것들을 공모 자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, 근데 그것들을 그러면은 핀테크 IT 비즈니스로 잘 풀어나가는 것들은 이제 회사의 몫이고,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는 상장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. 혹은 이 정도 매출이 나오더라도 그냥 조금 지지부진하게 성장하는 거면 상장 승인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상장했을 때 밸류가 나올 수 있을까? 3천억의 밸류가 나올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. 그러니까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. 자, 우리 회사는 이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기술 특례 상장을 할 수 있고, 혹은 뭐 성장 모델, 성장성 특례를 할 수 있고, 혹은 테슬라 모델로 상장을 할 수 있다. 지금 그거를 장담은 못해도 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, 그러니까 베팅해줘.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테슬라 상장이고 뭐 성장성 비즈니스 모델 상장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, 자 그러면은 여전히 다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은 있지만, 그걸 달성했을 때 너는 얼마를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투자를 해. 그때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뒤가 될 거야 라는, 그러면은 시리즈 A 투자자들은 그렇게 투자를 할 거고, 시리즈 B 투자자들은 3년 후에 상장을 이렇게 할 거야, 이런 그림을 보여야 됩니다. 만약에 우리는 또 비즈니스에 따라서 IPO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 경영 전략에 따라서 IPO보다는 우리는 M&A에 굉장히 적합한데,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싸우는 마당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만큼 확보를 해서 AI로 고도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다른 외국 뭐 구글에서 우리 회사를 서로 인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. 그러면은 우리 세 군데에 오퍼를 하고 제일 비싸게 하는 회사에 팔 거다 라는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M&A는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아주 그냥 기본값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, 그런데 뭐 저 바이오 투자를 많이 했는데, 제가 투자한 바이오 회사는 그 물질을 원하는 장기까지 전달을 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크게 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, 이 회사는 저는 M&A로 엑시스를 하기를 되게 원해요. 그래서 M&A로 엑시스하면 투자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그 단가로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상장보다는 M&A로 해서 이제 미국에 뭐 2조에 뭐 매각하면 좋겠다,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M&A 엑시스에 대해서 그냥 다들 그런 거 모르겠고요, IPO 언제 할 거예요,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투자자는 하수고, M&A까지 보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으면은 그래 그러면 M&A 우리는 이 회사를 그때 매각을 해가지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의 그 단가로 매각을 해서 투자 대박을 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제가 M&A랑 IPO를 말씀을 드렸는데, M&A, IPO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게 그 경영 전략이 달라집니다. 투자를 할 때 저희는 뭐 일단 IPO로 할 거고, 근데 뭐 M&A 되면 M&A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. IPO랑 M&A가 뭐냐라는 부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되는데, IPO는 일단 그 창업자의 엑시스는 전혀 아니고요.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투자자들한테 야, 우리 상장을 하면은 너네 지분을 비상장이라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래를 잘 되게 해줄게.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엑시스를 할 수 있게 해줄게. 그런데 주식을 사는 데는 주로 금융 투자자죠. 산업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담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 그 소액 주주들, 그냥 뭐 몇 억씩 사는 이런 경영권에는 관심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요. 그러면 반대로 M&A는 뭐냐? 소액 투자자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, 경영권 지분을 사는 겁니다. 그 M&A를 하면은 창업자 엑시스 할 때
투자자들도 같이 엑시스를 하는 구조로 이제 투자 계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함께 투자자도 엑시스 되게 되는데 성격이 되게 다르죠. 증권이라는 거는 보통주 증권이라는 거 같은 건데 IPO는 그냥 몇 주씩 쫙 이제 뿌려지는 거고 M&A는 경영권을 파는 거예요. 그래서 경영권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바라는 거, 그리고 소액주주로 뭐 단기적으로 단타 한두 달, 하루 이틀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바라는 거는 또 다릅니다. 아마 그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의 폭발력이 있냐,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냐라는 부분을 그런 것들을 원할 거고, 그래서 다 대박이 나기를 원해요. M&A는 그게 다르지. 이 회사의 포텐셜이 높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이 회사를 내가 직접 샀을 때 우리 회사의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바로 접목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를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M&A다. 그러니까 IPO는 뭔가 포텐셜을 보여주는 뭐 확장성, 예를 들어 미국에 오피스도 내야 되고 뭐 유럽에도 오피스 내야 되고 특허는 막 특허대로 뭐 한 100개 내야 되고 이런 건데, M&A는 그런 거 중요치 않고, 예를 들어 우리 회사를 나중에 아마존에 판다면 미국 지사에 유통하는 지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. 괜히 미국의 유통 채널 만들려고 투자 100억 받았다가 밸류만 올라가고 그럼 M&A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, 그러면은 우리 회사를 미국에 판다 그러면은 아마존이 우리 회사한테 바라는 게 뭘까?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쌓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. 다른 그 엉뚱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, 특허도 막 보여주기 100개의 특허가 아니라 진짜 핵심 특허를 정말 잘 내는 게 중요하고,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그 LG전자 이런 데서 우리 회사를 2천억에 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돼서 굉장히 다릅니다. 그래서 M&A로 가는데 이제 IPO를 들렀다 가는 거는 경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. 그런데 투자자들이 엑시스를 해야 되니까 M&A는 또 뭐 사는 데가 있어야 회사를 팔 수 있고, IPO는 자격만 되면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IPO를 들렀다가 뭐 매각을 가는 경우들은 있지만, 그 경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한국에서 시드 투자는 또 다른데요. 시리즈 A 투자부터는 콜드콜을 안 받아요. 제가 한투파에 있을 때도 뭐 벤처 캐피탈을 컨택을 할 때는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가장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콜드콜이라는 걸 뭐냐면, 한국투자파트너스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표 메일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메일을 보내면 그 관리팀에서 회사 전체 심사역들한테 다 뿌려요. 벤처 캐피탈리스트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50명 다 되는 사람한테 다 뿌립니다. 이런 회사 투자 유치 제안이 왔는데 관심 있는 심사역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,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의 KPI가 이 딜을 발굴하는 게 거의 한 50%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회사로 투자 유치 의뢰가 들어온 거를 관리팀에서 뿌리면 이 50%가 날라가요. 그래서 남의 딜입니다.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콜드콜은 안 된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소개로 갑니다. 그 업계에서 글로벌 뭐 컨퍼런스를 나가면은 다 원어원 미팅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만나서 진행이 되지만,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은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쫓아다니고 뭐 쫓아다니는 그런 루트는 어쨌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, 그러니까 또 뭐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데 가가지고 VC들이 뭐 바이오 최고 경영자 과정, AI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 가끔씩 몇 명씩 오거든. 그런 분들 붙잡고 뭐 투자 받아야 되는데 소개 좀 시켜줘, 이렇게 소개로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. 그래서 다 쫓아다녀야 된다. 시드 투자는 엔젤 투자, 본엔젤스, 뭐 퓨처플레이 이런 데는 워낙 다 창업팀들이 많으니까, 창업팀들이 하면은 그런 그 KPI가 딜 발굴 이런 거에 있지 않고, 정말 거기에는 굉장히 심사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, 아예 그 뭐 1억, 2억 투자를 받는 데는 그냥 그렇게 이제 메일 보내고 뭐 대회 나가가지고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, 그 외에는 시리즈 A부터는 다 소개, 발품 팔아서 해야 돼요. 네네네.